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열린 토론에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3회 연속으로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올해의 시정 방향과 계획 등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세종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네, 이춘희 세종시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재대 최호택 법무행정대학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광민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지역이 바로 세종이지요.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도 클 텐데요. 2020년 세종시에 바란다. 오늘 토론할 주요 내용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 가장 스마트한 도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종시는 2020년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해도 상가 공실에 대한 부분이 해결은 안 되고 정부의 규제와 공급 과잉에서 시작된 부동산 문제. 세종역이 신설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기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여전히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듯해요. 끊임없이 야기되는 교통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 부족의 심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며 건축이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능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 2020년 세종시의 목표 그리고 과제를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이춘희 시장님 우선 화면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올해 2020년을 시민 감동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신년사에서 밝히셨는데 예. 이게 어떤 계획인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동안 우리 시는 아무래도 행정수도 세종이라든지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그리고 스마트 도시 뭐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과제들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또 신속하게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못해서 또 시민들께서 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금년에는 그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좀 과거보다는 빨리 좀 제대로 해결해 주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시민 감동 한 해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또 새로 세워봤습니다. 시민들과 좀 더 밀착해서 필요에 예. 와닿는 정책을 올해는 좀 실천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혜택 교수님, 네. 그 지난 한 해 네. 우리 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한 해 세종시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실증 그 규제 자유 특구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지정이 되었다는 것도 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J센터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되었고 또 지금 보니까 이제 42개의 중앙부처하고 19개의 국책기관이 이제 세종시로 내려옴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뭐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이제 행정 수도로 뭐 자리매김을 하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주권 자치분권시로서의 위상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또 아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거대한 그 담론에 대해서는 뭐 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거기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뭐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사는데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올 한 해 앞으로 또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을 엄청나게 위하시거든요. 그 정책도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데. 네. 근데 이제 언론기관에서 그 시정 여론조사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평가가 낮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조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좀 예. 뼈아픈 얘기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예. 소위 이제 거대 담론적인 문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만스러운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건설 중인 도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지적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좀 누적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시장이 좀 직접 나서서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사소하지만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누적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좀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좀 해결해 드리면 시민들도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관련해서 예, 한 가지만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직자들의 청렴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진전은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공직자들의 이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이 좀 특별히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예. 그것도 이제 소위 그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로 나눠서 보는데 이제 시민들이 보는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는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인데 내부 청렴도가 좀 그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우리 시가 아직도 안정이 좀 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연기군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 후에 충남이나 대전에서 오신 분들 또 새로 뽑은 분들 또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사이에 어떤 그 뭐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설정돼야 되는데 각기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빨리 조직을 안정시켜서 내부가 안정돼야 또 시민들에게 또 좋은 서비스를 또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가 창사 특집으로 여론조사 할 때는 시장님께서 3개 단체 정치를 높으셨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마음 다치실까봐 제가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문광민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해 출발하면서 또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우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종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행정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지위도 더 확고히 해야 되는 또 올 한 해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최호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거대 담론 내지는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 이게 바로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지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장님께 또 바라는 바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되게 그럴 텐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그 세정보 해체 논란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타협은 했지만 아직도 이제 그 갈등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 상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세종시 내에서의 균형 발전의 문제, 결국에 이제 지역 내에서의 기존의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거시적인 부분과 함께 조금 더 미시적인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해 본다라는 마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다른 주제들은 저희가 토론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세정보 부분만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일단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끼리 좀 더 토론을 하고 또 실은 이제 우리
그 4대강 뭐 또 보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실은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축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호를 막았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상당히 데이터가 돼 있는데 그 후에 실 보호를 또 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 해서 열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판단을 하려면은 그런 데이터가 좀 더 나온 뒤에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는 좀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정부에 말씀을 드려놨고요.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더 축적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답을 이제 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해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올해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또 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역시 행정수도 완성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이제 행정안전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이 돼서 이제는 민생과 관련된 부처들은 우리 세종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산하 기관들이 정부가 옮겨오면은 따라서 옮겨와야 되는데 아직도 국회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수도 완성의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권의 문제만 하더라도 국회가 옮겨오고 또 정부 산하기관도 옮겨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데 상권 자체로만 해결하려고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어느 정도 이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계나 또 중앙부처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이제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제대로 해보는 뭐 그런 한 해로 삼고 싶고 스마트 도시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스마트 시티 계획을 확정 짓고 아마 처음에 그 스마트 퍼스트타운, 그 스마트 시티 내의 제일 첫 번째 마을 착공도 금년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우리 시 생긴 일에 가장 큰 투자 유치라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도 체결됐고 각 기관 간에 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 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하고 지금 그 국회의사당 그 부분은 올해 역점적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고요. 네. 또 새롭게 또 추가되는 제도가 있나요? 아까 시민자치주의 그 세 가지죠. 각 분야 이제 우선 교통 분야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또 토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께서 좀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시장님 워낙 잘하시는데 조언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이제 그 여민전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국민의 세금을 이제 나눠주는 이제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적 차원에서 잘 좀 해줄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이제 대기오염, 그 미세먼지 이쪽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 심천을 갔더니 거기에는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건 전부 전기차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종에서도 이제 그런
그런 좀 스마트 시티를 추구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좀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 얘기 나왔는데 세종이 지형적인 원인인가요? 이렇게 유독 세종시가 미세먼지가 좀 심한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세종시하고는 충북이 좀 심한 편이죠. 네. 그러니까 충남 서해안 쪽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어오면은 그 충북 쪽에 있는 산 쪽에 이제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북하고 우리 세종시가 비교적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는 건설 중인 도시인데 건설 기계가 대체로 디젤 엔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기계에서 발생하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자체가 특히 이제 중국 요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세먼지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영향을 좀 우리 시민들이 덜 받도록 하는 것. 특히 민감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이들하고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작년도에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자체로 당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쭉 논의 과정에서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공기청정기 보급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17개 과제를 내서 그걸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고 이 위원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도 좀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문 교수님은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자세한 건 또 좀 이따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성과를 좀 더 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기존에 이제 그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세종시 하면 가장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그 캠퍼스 그죠? 그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2017년부터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선도적인 모델로서 지금 평가를 좀 높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마침 또 정부에서 교육 정책에 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시 중심으로 또 다시 이제 대학 입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현재 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부분을 어떻게 정시 이 바뀌어 있는 교육 정책 체계로 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이 좀 더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또 선도적인 모델로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교과 과정은 뭐 교육감님께서 잘 하실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자기 동네 학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자 하는 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검토한 건데 대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처음부터 하면은 가능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세종시는 이제 만드는 신설되는 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육생활 쪽이 이제 개발이 막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한 대 이렇게 하나 캠퍼스 안에 두고 또 도서관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뭐 그런 구조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도 그 공동 캠퍼스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좀 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세종시는 이렇게 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실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설계며 건축이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시민들은 피로감만 더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세종이 처음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듯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종합병원이 없어서 대전까지 나갔는데
올해 충대병원이 여니까 기대가 크고요. 세종시가 성장하는 만큼 이런 인프라 조성이 조속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5성을 KTX를 이용해 자주 오가는데요. 세종역이 신설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기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또 대전에서 지하철이 연결된다는 것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해도 상가 공실에 대한 부분이 해결은 안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현재도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새로 분양되는 상가도 많다 보니까 도시가 썰렁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공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요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임명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 좀 급물살 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또 청와대 세종집무실 어떻게 좀 더 서둘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세균 총리께서는 처음에 신행정수도법 그 유엔결정부의 후속대책을 만들 때도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또 수정안 파동 때도 그때 당 의장으로서 우리 세종시를 지켜내 주신 고마운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세종시 명예 시민으로 모신 바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진짜 실제 시민이 이제 되게 돼서 우리 시민 모두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일단 설계에는 반영됐고요.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은 작년 11월 28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금년 1, 2월 중에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1월은 지금 거의 다 가는 것 같고 2월 중에 이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설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거쳐서 기본 개념을 설정한 후에 구체적인 설계 진행되는데 뭐 지금부터 하더라도 굉장히 좀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회는 국회대로 준비를 하겠지만은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또 필요한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그 입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연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도 그 입지나 규모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에 필요한 준비가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는 제가 기억하기로 과거에 그 행정수도 수정안이 나왔을 때 당시 야당 대표로서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죠. 특별법 통과시키고 아주 큰 노력하신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꼭 좀 힘을 좀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네, 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된 건 역시나 이제 벌써 2004년도에 받았던 그 헌법위원 판결에 따라서 사실 그 본래적인 기능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행정이 세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의회 쪽에서도 관련된 기능이 결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나마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이제 협조 체계를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었죠. 다행히도 뭐 작년에 이제 그 용역 결과도 나왔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요. 뭐 관련 이제 본 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추진을 하지만 뭐 아까 어느 정도 큰 규모라든지 입지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용역 결과를 보면 다양한 안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안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회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데가 뭐 기재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제 위원회가 내려왔을 때 어떤 규모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기 때문에 혹시 뭐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어느 정도 그 좀 의견이 수렴이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결국에는 그게 비용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사의 그 의사당의 규모도 그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포기돼야 되는 기회비용 차원에서도 보면 즉 서울에서도 나름 네. 또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 차원에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접근을 해서 네. 어느 안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건 조금 더 숙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최호택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난관이 많이 있어요. 아직 국회법도 통과가 안 됐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여튼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4.15 총선에서 이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 전에 세종시가 저는 4.15 선거 전에 그런 나름대로 차근차근한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각 당에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는 이제 우리 타임 스케줄대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왜 제2청사 설계할 때 보니까 청와대 제2집무실은 빠져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이번 4.15 총선이 또 다른 기회이다. 그래서 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맞물려서 청와대 제2집무실도 사실은 같이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은 이제 뭐 속된 말로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좀 행안부 이전에 따라서 이제 저 제3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사무실 배치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근무하시게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설계 자체를 크게 바꾸거나 그래야 될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뭐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셨던 김부겸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명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확보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소위 청와대, 제2청와대를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각이 국회 세종의사당이 좀 더 진척이 되면은 그거는 그보다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국회 이전 문제하고 연계해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대체로 그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네.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서 선택이 안 됐다 이랬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대안 중에서 장단점을 분석했더니 어떤 안이 좋다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최저가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입지는 원수산 전월산 바로 앞에 땅 한 50만 제곱미터, 나중에 국회가 전체로 옮겨오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 땅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대해서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지금 그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11개, 그리고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런 기관들이 같이 내려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큰 이견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설계를 네. 진행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대중교통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철도라든지 또 뭐 버스, 택시 예. 이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이 표 깎아 먹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예. 앞으로 이 개선 대책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우선 철도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KTX 세종역 문제는 지금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6월 말이면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좀 나와야 추진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소위 이제 충북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충북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은 오송역이 혹시 유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송역은 지금 전국 철도역 중에서 8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혼잡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전처럼 오송역이 너무 썰렁해질까 봐 하는 그런 걱정들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좀 추진할 생각이고, 이게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오면은 대전으로는 대전 도시철도를 정부 세종정사까지 연결해서 손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부선 철도가 우리 세종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에 지선을 만들어서 정부청사역까지 지선을 만들어서 연결하면 한 8km 정도면 되거든요. 내판역이라는 곳인가요? 예, 뭐 꼭 위치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부선하고 제일 가까운 데로 갖다 연결하면은 뭐 그것도 대안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천을 거쳐서 충북선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충남 쪽에서 또 주장하는 보령선 철도 있습니다. 충남 문화산업철도라고 하는 건데 조치원에서 이제 경부선에서 분기를 해서 세종 정부청사역을 거쳐서 공주, 부여, 청양 거쳐서 보령까지 가는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긴 전체적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버스는 뭐 처음에 한 40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280대가 됐으니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버스 노선을 적정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RT를 만들었는데 BRT가 초기에는 이제 바이모달 트램 같은 트램을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은 이제 도시가 다 완성되기 전이라서 그럴 만큼 수요가 안 나와서 우선은 버스를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35만 시민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전기 굴절 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4대가 들어와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4대가 더 오게 되고 그래서 버스 부분도 이제 많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예. 있고요. 택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 좀 택시도 같이 늘어줘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택시가 워낙 과잉 공급돼 있다 보니까 택시를 늘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좀 예외를 좀 인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택시 쪽이 제일 불만이 좀 높았죠. 예, 불만이 많습니다. 대전과의 또 번역 조정 문제라든지. 예.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뭐 공유 전기 자전거인가요? 그걸 예. 이제 그 전도심을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지금 이제 그 어울링이라고 해서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자전거가 있고요. 예. 그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 자전거를 이제 민간 회사가 우리 세종시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현재 200대를 가지고 일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름이 일레클이라고 그러는데 빨간색으로 그것을 이제 반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그래서 500대로 일단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 외에 소위 이제 그 PM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게 차도를 다녀야 될지 자전거 도로를 다녀야 될지 아니면 뭐 인도를 다녀야 될지 하는 그런 저런 뭐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가 뭐 테스트베드가 돼도 좋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결정하면은 과감하게 좀 그렇게 적용을 해서 뭐 걸어서 또는 그 킥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전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쓰게 되면은 뭐 승용차 이용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스 노선은 버스 노선대로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세종시의 교통 정책 어떻게 좀 근데 조언할 수 이제 있을까요? 도시가 점점 커져가면서 네. 차량도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는 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결국에는 교통 정책의 성패를 뭐 가름한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건 이제 뭐 광역 이제 철도망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이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시민들께서 겪는 이제 고충 중에 대표적인 건 역시나 너무 느리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막히는 게 너무 많고 체증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출퇴근 시간 이외의 시간, 평상시 시간에도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고민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신호 체계에 대해서 조금씩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이제 대부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서 되게
고정적인 어떤 신호 체계를 그냥 이렇게 고수하다 보면 좀 불합리하게 그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느 정도 감흥식이라든지 이런 좀 더 합리적인 방안들을 좀 그 적세적소에 좀 고려를 하시면 좀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교통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이미 하실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이제 네네.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세종시 시내 교통 문제는 네. 이제 버스 노선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경찰이랑 같이 협의해서 하나하나 좀 미세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고요. 대체로 이제 출퇴근 시간 막힙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괜찮고요. 대전과의 연계 근데 도로는 이제, 또 예. 추가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대전 그리고 청주 이런 쪽과의 문제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도 대전에서 이사 오신 분들, 청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쪽 특히 대전과 연결 도로에서 체증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길게 봤을 때는 대전 도시철도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해야 되고 또 버스를 또 확충하는 것. 아무래도 이제 도시 내 버스는 쉽게 늘려갈 수 있는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는 두 도시 간에 또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전과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연결하는 버스를 좀 늘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DI 사거리 가장 막히는 부분이 거기인데 거기는 이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붙인다든지 해서 좀 여러 가지 시설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또 예측보다 더 체증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미세 조정이랄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투기 지역에 해당이 되면서 아파트가 좀 침체된 부분이 있는데 뭐 아파트야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좀 뭐 괜찮지만은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지금 한 3분의 1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은 상가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공급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 지역을 공공시설 용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급을 통제하는 것은 뭐 국토부라든지 행복청 이런 데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간에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세대당 6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해놨었는데 지난 2015년에 그것을 규제화한다고 해서 풀어버렸었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많이 공급된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빈 상가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좀 제공을 한다든지 또 이제 소위 사회적 경제, 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많은 돈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빈 상가를 활용해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 기관, 국회 이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서울로부터 많은 기관들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도 이동하고 기관이나 기업이나 뭐 많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수도 또 완성이라는 게 해결이 되겠죠. 결국 보면은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대책일 수가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좀 더 속도감을 내고 좀 설득 노력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규제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서울의 부동산 정책과 우리 세종이나 대전의 부동산 정책을 좀 차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프라와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시민들이 바라는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가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큽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가 들어오더라도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는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려면 직장 따라 진입하는 인구 말고 원래 지역민이 세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치원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조치원이 세종시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상실감이랄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세종시가 조치원은 당연하고 대전이나 충남과도 상생협력해서 성장하는 그런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세종으로 이제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유치되는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자주 기능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큰 방향으로 보면은 세종시의 산업 정책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행정 수도가 되지만 행정 수도 가지고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이 방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공행정과 연관되는 그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연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두 번째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의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와 연관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됐거든요. 근데 유치됐다고 하는데 당장 그게 일자리가 나오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네. 이거는 역시 이제 건설이 되어야 한 2년 정도 걸쳐서 이제 건설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일자리들도 생길 것이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되면은 그 주변에 연관 산업이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시의 걱정거리가 이게 나중에 충분한 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 이제 관련 대학들과도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인력들을 좀 미리미리 양성하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 일자리 통계,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통계들 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에 속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경력 보유 여성들, 네. 그것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이거는 이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연결해주는, 근데 미스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노력하고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대학과 함께 노력을 해서 교육 같은 거 철저히 시키는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웅 교수님,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해 예. 그 취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 그러니까 취업 인구 자체는 늘었는데 그 주로 이제 60대 이상의 인구가 많이 늘고 오히려 이제 30대, 40대 부분에서 좀 줄어드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로 봤을 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20대 청년부터 해서 40대까지의 젊은 층까지 이제 되게 본다면 역시나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지역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고용 정책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까지 특히 청년 부분에 대한 사실 소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요. 그동안 이제 청년 정책에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반성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따라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혜택을 좀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대전 지역도 뭐 얼마 전에 그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의무 채용, 지역의 이제 의무 채용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공공기관에 한 30여,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도 한 32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지역 이제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거는 물론 한 지역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세종시 그리고 대전, 좀 충남 더 압력을 가할 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당 확실하게 공공기관에. 지역의 예. 그 지역 청년들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지역에 이제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만큼 어떤 정부가
설득하고 강제할 수 있는 만한 수단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유인책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최 교수님 얘기 듣고 제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최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니까 네. 제자들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앞으로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하고 또 뭐 재정적 지원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아마 대전에 있는 또 세종 인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미 이제 수도권이 워낙 크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고의 전환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새로운 것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은 지금 이제 30, 40대 취업이 줄고 뭐 60대 이상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 통계를 보면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30, 40대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경제가 지금 활성화돼서 고용 문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정부가 특별히 나서가지고 고용 대책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0, 40대 취업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자리를 만들게 되니까 이제 그런 30, 40대는 줄고 뭐 60대 이상 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세우게 되면 대체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 소요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청년 정책은 역시 청년들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청년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청년들이 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충남, 대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 문제에는 큰 방향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대전은 이미 수자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조폐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공기관 의무 채용 대상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이번에 법제화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혁신도시를 또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문제. 그 대신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 권역으로 묶어서 좀 어디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간에 재작년 10월 달에 합의가 돼가지고 그 결과까지 잘 나온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치원을 비롯해서 원도심 지역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예.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서 꽤 성과도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원도심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어떻게 앞으로 격차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제 거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투자한 것을 보면은 한 2025년까지 14년에 시작해서 12년 동안 한 1조 6천억 정도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한 8천억 정도가 실제로 투입돼서 많은 인프라들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는 이 인프라들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문화 쪽 재생 그리고 이제 고대 홍대 캠퍼스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조치원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드는 문제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도 이제 인프라에서 시작을 해서 주민들의 삶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도록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적어도 조치원 도시 재생 소위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주민 참여에 관한 한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에 2014년에 22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76개 프로젝트로 늘었습니다. 네. 그
그 50여 개, 54개의 프로젝트 대부분은 주민들이 발굴해낸 프로젝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보면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신도시 비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세종시에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 짧게 저희가 한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세종시에서 이제 일할 때마다 사실은 충북이라든지 대전, 충남에서는 조금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지금 아까 조치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제 지금 그 뭐 축산 악취라든지 또 오폐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올해는 신경 써서 쾌적한 세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 교수님. 네, 세종시가 뭐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역할 그와 함께 사실 시민 주권주의를 지금 사실 내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얻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 더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도 지금 하신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런 주민자치 내지는 시민 주권의 어떤 문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간의 특성, 예를 들면 구도심과 이 도심권과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구조적인 차이 이런 것들도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도심의 부분 이런 이제 세부적인 특성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네. 좀 더 소개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는 1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올해도 뭐 행정수도 완성,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하는 문제, 또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소소한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할 때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제가 말하는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인데, 그러려면 역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과 참여를 꼭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 어떤 의견이든지 결코 소홀함이 없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가 한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죠. 그만큼 또 가장 또 비전도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배려로 감동하게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 담은 공직자의 덕목입니다. 모쪼록 2020년 세종시가 배려와 진심을 담은 행정으로 시민 감동의 해라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